50대 이후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가 시계를 쳐다보며 뒤척이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개인적인 순간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에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기관인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상 한국 남성 10명 중 거의 9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계속 머무르신다면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균형을 되찾으며 본연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김수진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남성 건강 및 비뇨기과 분야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가입니다. 수천 건의 임상 사례와 최신 의학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전립선 문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갉아먹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심지어 삶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노화 탓으로 돌리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책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을 믿는 것과 같은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매일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은퇴 대학 교수 이재원 씨의 사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재원 씨는 매우 신중한 분이었지만 소변 문제와 성기능 저하를 겪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료를 꺼렸고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참아내려고만 했습니다. 자신감을 잃는다는 느낌은 그를 점차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이재원 씨와 다른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이러한 지식을 더 널리 공유하여 누구도 그런 후회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야시 이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갖추어진 단순한 방법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 남성성을 개선하고 더 잘 자고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앞으로 몇 분 동안 오늘 내용을 귀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활력,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이 주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아직 적합하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시한폭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제2의 심장인 전립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호도할 만한 작은 기관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전립선입니다. 그것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 시스템 내의 정교한 조절, 밸브나 귀중한 정수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그것은 정자가 생존하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특별한 액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변의 흐름을 제어하여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가 막히거나 밸브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염증입니다. 골반 부위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소변이 잦거나 단순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에 사는 52세 사업가 이재훈 씨입니다. 그는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어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후 우리는 그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관리 부족으로 인한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체액이 정체되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과 활력 저하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DHT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교과 에너지도 감소하여 매일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세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세포도 노화하고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5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립선의 중요성과 그것을 무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해결책이 있을까? 약물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이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좋은 소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황금 해결책을 저와 함께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위, 특히 노년 남성의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금기시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거의 예상치 못한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왜 제가 이것을 전립선을 위한 황금 해결책이라고 부르는지 함께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은 자연적이고 강력한 수축을 경험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래 축적된 분비물과 함께 축적될 경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죽은 세포 및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혈액의 흐름이 이 부위로 증가하여 전립선 세포의 영양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청소하는 것을 넘어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호르몬인 DHT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호르몬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전립선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생리 활동입니다. 나이에 맞춰 이 활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남성 건강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의 이점은 정말 상상 초월이며 남성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점은 전립선 정체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수도관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정기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쓰레기와 찌꺼기가 점차 쌓여 파이프 벽에 달라붙어 결국 불편한 막힘을 유발하겠죠. 여러분의 전립선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전립선 내부에는 분비물을 생성하는 작은 선관이 있습니다. 이 관들이 규칙적으로 비워지지 않으면 분비물이 정체되어 걸쭉해집니다. 이 상태는 아랫배나 골반 부위에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심각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간의 정체는 전립선 결석 형성에 기여하여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면 전립선은 강력한 수축 과정을 겪으며 자연적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체액 노폐물 축적된 죽은 세포를 선관 밖으로 밀어내어 시스템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배관으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 활동은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축적을 방지하고 염증이나 막힘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이 막히지 않고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 비대 위험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의 유도체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과 중년 남성에게 매우 흔한 상태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 내 높은 DHT 수치는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 DHT 수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정이 발생하면 전립선 내에서 특정 생화학적 및 기계적 변화가 일어나 과도한 DHT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전립선 세포에 귀중한 휴식 주기를 제공하여 DHT로 인한 성장 자극 압력을 줄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복잡한 개입이나 비싼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간단한 습관으로 몸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몸이 스스로 보호하고 필요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BPH 발생 위험을 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점은 세포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 위험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수족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족관에 물이 흐리고 더러우며 자주 교체되지 않으면 물고기는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겠죠. 여러분의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사정은 중요한 과정을 촉진합니다. 바로 전립선에게 완전한 교체입니다. 단순히 비우는 것을 넘어 정체되었거나 세포 노폐물을 포함할 수 있는 오래된 분비물을 영양가 있는 신선한 분비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전립선액은 건강한 세포가 번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대사 부산물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전립선 세포의 활력을 유지하고 자가 회복 및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잘 기능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 형성 가능성도 최소화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여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족관에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거나 귀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자주 새로워지는 환경은 부위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실제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박민우 씨 65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규칙적인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너무 걱정하여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각한 전립선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고 규칙적인 사정 습관을 적용하기 시작한 후 그의 PSA 수치는 크게 감소했고 소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로 김지훈 씨 70세는 일주일에 3번 사정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전립선 건강 지표는 40대 남성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건강한 전립선의 절대적인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관심이 결정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50대 환자입니다.
그는 제가 이 문제를 언급했을 때 처음에는 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이 습관을 시도하고 유지한 후 그는 전립선 개선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수면과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이 습관의 이점이 한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과 전반적인 건강에 가져다주는 상상 초월의 이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그리고 실행의 질이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저는 이 전략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즉 빈도와 질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별 황금 빈도입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을 권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45, 50대라면 일주일에 약 3, 4회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50, 60대라면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2, 3회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최소 1, 2회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왜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줄어드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회복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체 리듬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흔한 실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으면 정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시스템을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 염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속성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가장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효과를 위한 질 관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자기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천천히 편안하게 실행하십시오. 서두르는 것은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후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빨간불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메시지이며 언제 멈추고 의학적 도움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통증 자결감 또는 심한 불편함, 부기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혈액고름 또는 비정상적인 냄새와 같이 체액의 변화를 발견하는 경우, 실행 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껴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골반 부위에 갑작스러운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을 느끼는 경우,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제때에 귀 기울이면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도와 질에 대한 황금 열쇠를 파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모든 연령대에 적용될까요? 아니면 전립선 건강은 삶의 각 단계에 따라 변할까요? 이제 우리는 연령별 10년에 맞춰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 전략을 함께 탐구할 시간입니다. 각 단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 전립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20, 30대, 황금기, 기시 30대에는 전립선이 새 엔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 황금기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 45대, 조기 경고 시기. 40, 45대에 접어들면 조기 경고 시기입니다. 호르몬이 약간 감소하기 시작하고 세포가 외부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시기는 주 3, 4회 사정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매년 전립선 건강 검진을 시작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5, 5세 결정적인 10년.
이 시기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간의 전립선 건강 차이가 밤낮처럼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경기 지역 병원에서 치료했던 김 씨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 모두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형인 김준호 씨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했으며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전립선 분비물 배출 습관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반대로 동생인 김철수 씨는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준호 씨의 전립선 건강 지표는 30, 40대와 거의 비슷한 매우 좋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김철수 씨는 빈번한 야간요, 배뇨 곤란 높은 PSA 수치와 같은 불편한 증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임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10년 동안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이 앞으로 수년간의 전립선 건강을 형성할 것입니다. 5조 65세 도전의 단계. 55세부터 65세까지의 단계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의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뚜렷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배우자 상실로 인한 고독감 배우자의 관심, 감소 신체 변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 그리고 노년층의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받아들여야지 질병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계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50%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단계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은 귀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5세 이상 건강한 삶을 즐기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건강한 삶을 온전히 즐기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상, 심지어 70, 80세가 되어서도 40와 50대 남성보다 더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자기 관리 습관을 끊임없이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전략은 몸의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 성생활 빈도를 주 1, 2회로 줄일 수 있지만 자기 관리의 개념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조절하며 전립선 관리를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십시오. 지금은 지난 몇 년간의 자기 관리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을 거두고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활기찬 노년을 즐길 때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진정으로 관리하려면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일상생활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정 빈도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논의했듯이 사정 빈도를 최적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립선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자 귀중한 정화 기회입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와 회복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이 비워지면서 정체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박테리아와 염증의 잠재적 원천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은 전립선 부위로의 강력한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이 기관의 건강에 필요한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끈기와 일관성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하고 한 달 내내 방치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높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리듬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몸의 필수, 유지보수 일정으로 생각하여 엔진이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령별 권장 빈도를 제시했지만 각 사람은 고유한 요구를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몸을 느끼고 이해하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금 줄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안정적이고 더 잘 유지하고 싶다면 약간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습관에서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여 건강한 전립선과 양질의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질 관리입니다.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얼마나 자주 실행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질은 일시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최상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상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을 명상이나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자기 관리 의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방해받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거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실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완은 이 과정의 효과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감염과 염증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전립선의 조용한 적입니다. 항상 실행 전후로 깨끗하게 위생을 유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편안함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편안함은 전반적인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이 습관을 더 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는 것은 바로 몸의 빨간불, 신호에 절대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언제 멈추고 전문적인 의학적 도움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비정상적인 증상 통증 자결감, 심한 불편함 또는 골반 부위의 부기, 체액 변화, 비정상적인 색깔, 혈액 고름 또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체액, 습관 유지의 어려움 실행 시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갑작스러운 압박감 전립선 부위에 무겁거나 부은 느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시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진찰과 상담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건강한 생활 방식 통합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일상 습관에 통합하는 것은 이 작지만 중요한 기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 근육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신체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기타 적당한 운동은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영양분과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전립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또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골반 부위에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식단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토마토, 특히 리코펜 블루베리와 기타 베리류 짙은 녹색 채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연어 및 기타 지방이 많은 생선 오메가3과 풍부 호박씨 전립선을 위한 훌륭한 아연 공급원 녹차, EGCG 함유와 같은 항산화 및 한겸증 식품을 늘리십시오. 반대로 지나치게 맵거나 뜨거운 음식, 과도한 알코올 소시지나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그리고 해로운 포화 지방은 제한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립선과 몸 전체에 견고한 영양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배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물은 소변을 희석하여 전립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리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가벼운 요가 공원 산책 또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과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필수적인 조언입니다. 절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라는 기계에 없어서는 안 될 유지 보수입니다. 특히 40여 50세 이후에는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나 정기적인 직장 검사와 같은 필요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는 명확한 증상이 없더라도 전립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치료 기회를 높이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성의 제2의 심장인 전립선에 대한 흥미로운 탐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 올바른 관리의 놀라운 이점들, 심지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회적 편견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하고 단계별 행동 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제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입증된 실제 전략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립선 건강관리 여정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한 달 동안의 간단한 3단계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몸에 가장 적합한 리듬을 찾을 수 있는 시험 및 조정 단계로 생각하십시오. 첫째 주, 자신의 리듬 찾기. 첫 번째 단계는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빈도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새로운 습관을 실행하기에 이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일정을 고려하여 가장 편안하고 서두르거나 산만하지 않으신 시간을 찾으십시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화롭고 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안전하고 편안하며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자기 관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습관에 대해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의 한 형태로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이번 주의 목표는 절대적인 빈도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가볍게 기록하십시오.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매번 실행 후 자신의 느낌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잠을 조금 더 잘 잤다. 소변 줄기가 더 안정적인 것 같다. 이는 습관과 몸의 느낌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다음 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주차부터 4주차 끈기 기르기. 초기 리듬을 파악한 후 다음 3주는 여러분의 연령에 따라 이전에 논의한 빈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선택한 빈도를 유지하십시오. 권장 빈도, 45, 50대는 주 3, 4회 50, 60대는 주 2, 3회 60대 이상은 주 1, 2회에 따라 실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한 주에 5번 하고 한 달 내내 방치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분이나 에너지 수준이 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이 습관이 안정되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서도 더 뚜렷한 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십니까?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 에너지가 더 풍부해졌습니까? 이는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1주차에 선택한 시간이 실제로 적합하지 않다면 유연하게 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에 너무 피곤하다면 몸과 마음이 아직 상쾌한 이른 아침으로 옮겨보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목표는 이 습관을 삶의 쉽고 강압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른 날에도 끈기를 가지고 극복하십시오. 어떤 날은 실행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주에 단 한 번이라도 계속하십시오. 끈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매달 지속적인 평가 및 조정, 건강관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따라서 이 습관이 변화하는 몸에 항상 적합하도록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의 효과를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어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소변 증상이 개선되었습니까? 야간요, 빈도가 줄었습니까? 에너지 수준과 기분이 나아졌습니까?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몸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할 것입니다. 몇 달 후 권장 빈도를 개인적인 느낌에 더 잘 맞게 약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금 줄이십시오. 안정적이고 더 잘 유지하고 싶다면 약간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빈도를 조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수정하십시오.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건강은 독특하며 기적은 유연성과 몸에 귀 기울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작은 조절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규칙적인 유지라도 자신의 노력과 끈기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이는 긍정적인 정신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여정을 계속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기 인정을 하는 것은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생활 방식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귀중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 삶의 질에 대한 매우 귀중한 투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견고한 퇴직 기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물질적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건강은 일단 잃으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늘 전립선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황금 같은 세월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율성 활력 삶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대화를 마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수년 동안 깊이 새겨진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70세의 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30년 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중년 시절 내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또는 단순히 전립선 관리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모든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소변 문제, 성기능 저하, 그리고 자신감 상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제 70세가 되어 개선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시점에서야 그는 예방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후회는 제가 어떤 분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이곳에 계신 어떤 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이에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안과 불편함 속에서 살거나 다른 길, 즉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핵심 사항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수면 기분 그리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50세 이후에는 규칙적인 관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적절한 빈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성과 끈기가 그 어떤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은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쉽고 저렴하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결심만 있다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주도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경청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매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귀중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은 건강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민감한 행동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청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